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진도는 뒤에 81페이지 할 차례죠. 자, 전주에 배우신 내용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일찍 오시면 용어 정의를 보시라고 그랬죠. 17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17페이지부터 용어의 정의가 28페이지까지이고, 그 다음 31페이지 종계대상물 해서 32페이지 종계대상물 범위에서 33페이지 건축물 범위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전주에 배우셨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페이지를 보시면 46페이지, 그 다음에 등록 제도를 배우셨는데 62페이지 등록 성격에서 등록 기준 배우시고, 자 복습할게요. 항상 배우시는 과목은 다 민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내용은 다 중개 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 가능하다. 중개 대상이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어도 중개 대상이다.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중개 대상이다. 그죠? 중개 대상인가 아닌가 요걸 이해하시고, 중개 대상물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 범위는 기존 건축물만 중개 대상물이다.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 이걸 뭘 말하고요? 분양권을 말하고, 분양권을 풀면 항상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특정이죠.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다. 뭐이고요? 분양권이고, 분양권이다 말은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았죠.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받은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뭐예요?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특정 아파트에 받을 수 있죠. 수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분양권. 아파트가 완성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할 수 있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 여기다 특정이 핵심이고, 분양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쓴다는 거예요.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 특정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수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분양권입니다.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것은,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것은 특정되었어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착물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항상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 할 때는 특정된 몇 가지 물건, 5가지이고, 따로 매매가 가능하면 중개대상이죠. 20개의 집단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춰도, 등기는 아니지만 명인 방법만 갖춰도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한 임목, 그죠? 20개의 집단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토지상에 있는 20개 집단도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이죠. 정착물 하게 되면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토지 및 그 정착물도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맞는데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항상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 가능한 물건이 있는가, 이걸 항상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함정이 20개 입단 넣으면 정착물이고 부동산 맞지만 이건 따로 매매가 돼요? 20개 집단은 정착물은 맞아, 부동산 맞는데 따로 매매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공시법이 너무 중요한 것이, 부동산 거래할 때 항상 권리가 갑 소유에서 을 소유로 바뀌었다 하려면 권리가 공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공시법이 중요한 거예요.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상에 있는 보존 등기한 임목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공시 방법을 갖췄으니까 토지 따로 두고 임목만 따로 매매할 수 있고, 명인 방법만 갖춰도 따로
다수의 타인이 외부에서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매할 수 있지만 그냥 20개의 집단 나오면 정착물을 맞지만 아무런 공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시 방법이 없다 하면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매매할 수가 없다. 이거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20개의 집단은 아무런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매매가 안 된단 말은 토지 매매할 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 취지지 따로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되지 않은 대토권 있죠. 대토권 들어보셨어요? 철거 예정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걸 철거가 되면 앞으로 철거가 되면 철거하는 대신에 어디에 지정될지는 몰라도 택지 개발 지구 내 몇 번지 토지는 특정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철거 안 됐기 때문에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이주자를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부받을 지위는 주겠다. 대토권은 주겠다 했지만 특정된 토지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다. 중개 대상은 특정된 5가지 물건이고 매매가 가능한 거 그게 핵심이고 우리가 배우시는 민법이나 공법,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내용은 항상 공부하실 때 1차 목표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이지만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서 쓰든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실장이 되어서 중개할 때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민법 나중에 배우시면 점유권 같은 것은 중개 대상이다. 점유는 누구 개입 필요 없이 사실상 집에 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점유권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30배 하면 나왔고 나중에 지상권 배우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배우신다고 타인 토지 위에 소유 토지 위에 조상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설치해서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그 분묘기지권은 따로 매매가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개 대상이 안 된다고 나중에 예외사항을 뽑아내시고 공법 시간에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배우시면 투기과열지구라는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 안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일반 투기과열지구 밖에 있는 분양권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가능해서 중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분양권은 분양받은 가격이 사악이다. 이 사악 가격을 등기 아파트가 적용되고 등기할 때까지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 대상 2단이다. 그래서 예외사항은 있지만 배우시는 과목의 주 궁극적인 목적은 중개할 때 필요한 6가지입니다. 생각하시고 항상 문제 보실 때 중개 대상이다. 중개 대상 물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할 때는 특정된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따로 매매 가능한 거 그게 답이에요. 됐죠?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뭐 한 사람?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죠.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시험 시행 기관의 원칙은 누구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예외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그럼 여기 이제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해서 틀린 집은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최근에 2번 나왔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누가 시행할 때만? 국장이. 사후 의결에서 틀린 점이 나왔다가 최근에 나왔던 것이 국토부 장관이 출제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린 질문. 의결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는 필요 없다. 시도지사 시행할 때는 원칙적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 의결조차 필요 없지만 자 그다음에 시험 영시할 수 없다. 같은 말 시험 영시할 수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데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몇 사람요? 2사람. 자격 취소 후 몇 년? 자격 취소 나오면 후에 항상 따라 붙는 기간이 3년이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오늘 배우시면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좀 더 배우시고 한 개는 부정행위자는 시험은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5년은 어차피 아신다고 부정행위자가 몇 자요? 5년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언제부터?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해야지. 시험 시행 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시험 영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국적 제한 없이 볼 수 있다. 그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뒤에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시행한다 뒤에 뭐 이 다 해놓고 뒤에 다만이 있는 조항하고 없는 조항을 구분하시라고 했죠. 다만이 있다 그 말은 예외가 있다 그 말이고, 시행한다 이렇게 만약 다만이 없다 그 말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게 원칙이구나. 그러면 다만 넣으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예외 조항이죠. 그래서 시험은 예외 조항이 잘 나오니까 예외 조항 다만만 체크하실 게 아니고, 다만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원칙을 꼭 체크해가지고 원칙이 뭐이기 때문에 다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자격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하겠나요? 자격은 시도지사 업무요. 시군구청장. 계속 나오는 게 국토부 장관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은 항상 공부하실 때 뭘 구분하시라고? 2차 과목은 공법적인 규정이 많겠다. 그 말은 과목 명칭에 과목 안의 내용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처럼 국가기관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공법 규정이에요. 부동산 공법안에는 다 시군구 시도지 나와요. 우리 과목도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은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나중에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세 사람이. 그래서 공법 규정은 먼저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업무가 누구 업무인지 누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는 나오면 당연히 함정 체크할 때 국토부 장관은 X, 시군구청장 X 이렇게 적어볼 줄 아셔야 돼. 끝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가기관에게 법에서 재량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인지 재량 없이 해야 한다. 이걸 꼭 구분하시 읽을 줄 아셔야 돼. 특히 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과목은 이게 기본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결정 나오면 다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전체 배우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자격증 대의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책을 좀 보셔야 되겠다. 표정이. 배웠나 저거를. 거기 5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있죠. 몇 페이지 참조? 84페이지 같이 보셨다고? 자, 요즘 시험에는 그냥 법조문에 거기 둘째주 나올 때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입니다. 1년 이하 징역 이걸 묻는 건 아닙니다. 앞부분에 공인중개사는 나왔죠? 거기 1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에서 기억에 공인중개사는 있죠? 밑줄 되어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뭘 하겠다? 가장 핵심 단어가 공인중개사는 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공인중개사는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84페이지 가보시면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있죠.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는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부동산에는 소장이기 때문에 상호도 있나 없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등록한 자니까 등록증 대여에 해당.
자격 취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여기에 관한 중요 판례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자신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사무소, 공인중개사가 등록했다 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하죠. 동업계약이라 말한 무자격자는 누구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 있다.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중개보조원은 그 말이고,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있다. 그죠? 그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한다 말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수익이 나오면 비용 털고 5대로 나누자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이 분배 약정이 뭐예요? 이게 동업계약이죠. 무자격자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익 분배받도록 하는 동업계약을 하면 대여에 해당합니까? 항상 핵심은 공인중개사는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또는 상호 사용하여 뭘 하게 해야 중개업무를 하게 한 때 그때 대여이지,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약정인 동업계약 자체는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이 자체는 대여라 볼 수 없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에도 중개업무를 누가 직접 했는가?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면 중개업무를 하게 해야 대여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고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면 대여이다이다 아니다. 그럼 대여에 해당한다 할 때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했다. 그 말은 뭘 했다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나오면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 계약서에 소장 도장이 들어가 있어서 외관상 보기에 형식은 누가 한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은 갖췄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으니까 중개업무 했겠죠. 그러니까 대여이다이다. 대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판례가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같은 말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는 여부는 외관상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 실질에 따라서 외관상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지, 도장이 들어갔다 있어서 법 위반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무를 했다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대여인지 아닌지는. 이 분배 약정 자체는 또는 이 분배 약정을 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나오면 대여라 볼 수 없다. 그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제도는 넘기시면 62페이지 하단에 등록의 성격에서 옆에 페이지 63페이지 기속적 행정행위 밑줄 되어 있죠. 4번에 일신 전속성 되어 있나요? 일신 전속성 밑에 단속 규정 같은 거 있죠. 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몇 사람? 뭐 세 사람이 될까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재 소장의 종류는 몇 사람? 암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부동산 하고 있는 소장이 두 사람이면 부칙은 다 죽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소장은 세 사람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기득권 받은 85년도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소장에 대해서 비록 무자격자이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해준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개업공인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몇 사람이라고요? 현재 종별은 세 사람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아닌, 그 말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있다고. 법인이 아닌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기득권 받은 부칙 개업공인서 요 세 사람이 현재 개업공인서 종별이죠. 그럼 이 사람은 무자격자이죠. 무자격자이고 기득권 받은 만큼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중개업을 하십시오라고 기득권을 인정한 사람일 뿐이고 사망 폐업 이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되면 무자격자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야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종별은 세 사람이지만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등록 요건은 법인도 사람이고 공인중개사도 사람이죠. 사람이 요건을 갖춰서 등록관청이 등록해 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규제하게 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쪼갤 수가 있다. 절대 이중 등록은 금지. 그죠? 한 사람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 사람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로 중개보조원으로 법인이면 사원 임원으로 이미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으면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든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 등록뿐만 아니고 이중 소속도 절대 금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에게만 등록증을 취득한 본인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써먹으라 그 말이지 절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방금 보셨듯이 양도돼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 때문에 등록에 트리오하게 되면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는 같이 묶어서 암기하셔야 돼. 제재가 똑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나중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럼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겠죠. 법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면 등록을 해야 한다. 기속이란 말은 국가기관의 시군구청장도 신청한 국민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함을 확인했다면 재량 없이 법에 구속되어서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적합 나오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게 등록의 성격이고 단속 규정이다는 말은 전주에 배우셨듯이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 몇 가지를 중개업은 용어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죠. 줄이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업에 해당한다. 맞죠? 그러면 등록한 자가 하든지 무등록인 자가 하든지 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무허가 음식점이 업이듯이 무등록이어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다 할 때는 누가란 말이 없고 주대인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업에 해당되고 부수적으로 해도 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등록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업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그 말은 위법해서 처벌을 받는다. 거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6과목 중에서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인 거래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다른 어떤 과목에서 따지지 않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민법을 기억하시면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인 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된 거래 계약이 무효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것도 업이 맞죠. 단속에 걸려요. 적법하다라고 합니다. 적법하니까 법에서 보호해 주겠단 말이고 무등록인 자가 업을 하고 있으면 업은 맞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위법에 처벌하겠다. 적법 위법을 따지는 단속 적법 요건이고 단속 규정이지 당사자의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유효 요건은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무등록 중개업자이든지 어쨌든 체결시킨 계약은 다 유효하다. 그죠? 그러면 보수는 누구는 받을 권리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무등록인자는 법에서 보호 안 되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계약은 유효하지만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다. 기억이 납니까? 나는 척 해야죠. 어차피 진도로 나와봤는데 안 와. 그죠? 그래서 시간에 개설 등록 신청해서
64페이지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누구하고 누구는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 법인에서 밑줄 되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소속이 달려있다 그 말은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니까 다시 등록해버리면 자기 사무소도 있고 남의 가게에서는 이중 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 점이 두 개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그 가게에서 종료신고가 나오면 종료된 후에는 소속자 떼고 나왔죠? 그럼 공인중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문이 잘 나오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거기 잘 나오고 모의고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걸 꼭 구분하시고 등록관청은 누구이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자격 시험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은 시도지사. 자격은 다 시도지사 업무고 등록을 해야 한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누가? 등록 취소 처분한다. 누가? 등록은 다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 업무고 자격은 시도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매년 시험 난다고 반드시 보실 게 66페이지 개설 등록 기준이 있죠. 신청을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할 수 있으니까 66페이지 1번에 공인중개사가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6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매년 반드시 시험 나는 게 67페이지 2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그게 매년 시험 나온다고요. 일단 공인중개사이든지 법인이든지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실무 교육이 시험에 등록하고 관계 있는 교육은 무조건 뭐다? 이게 지문이 세 개요.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등록과 관계 있는 교육은 뭐? 실무 교육.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등록 기준인데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거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무허가 건물은 대장이 없죠. 등록이 안 된단 말이고 가설 건축물도 등록할 수 있다. 가설은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고 수도, 전기, 가스처럼 간선 시설이 없어요. 우리는 등록을 하게 되면 폐업할 때까지 계속 쭉 생계 유지를 계속 해먹겠다는 말인데 건축물이 이런 일반 건축물은 수도, 전기, 가스가 들어가 있고 용도만 맞으면 평생 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면 3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컨테이너 박스처럼 거기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두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까? 기재되기 전 건물도 가능하다. 기재되기 전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은 재건축 사업지구나 재개발 사업지구처럼 이미 건축물은 다 완공이 돼 아파트가 다 올라갔고 아파트 상가도 다 올라갔죠. 아직까지 대장은 정리가 안 됐지만 관할청으로부터 사용 승인 떨어졌거나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준공 인가 떨어졌다 그 말에 입주하십시오, 사업하십시오 그 말이니까 현재 등록 기준의 원칙은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것인데 다만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준공 인가 받은 건물이면 현재 상태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확보할 때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유하든지 전세임대차, 사용대차처럼 형식은 전혀 없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여기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소유권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확보는 맞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내 소유 건물이어야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해야 되고 부모님 상가 비어 있으면 공짜로 사용대차 계약해도 관계가 없다. 여기에
기준 중에 잘 나오는 것이고 법인의 등록 기준은 67페이지. 법인은 어떤 회사?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설립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는데 여기도 제한이 또 붙어 있죠. 어떤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제외란 말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목적은 중개업인 영업을 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등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된다.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 나눠서 쪼개서 일부하셔야 되죠.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얼마? 5천만 원. 그럼 회사인 법인은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람이 법인 아니야? 법인은 등기부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 본점을 둔다. 본점 두고 필요하면 지점 둘 수 있는 게 회사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회사 법인의 본점을 뭐라 부르고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 부르고 지점을 뭐라 부르고 분사무소라 부르고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사람, 법인도 사람이죠. 법에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쪼갤 수가 없어요. 가분성이 없다. 그래서 법인도 이중 등록이 안 된다면 주된 사무소에 분사무소 넣을 수 있지만 어디만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를 두고 회사 종류별 대표자가 있나 없나요? 대표자 회사 종류별 사원이나 임원을 두고 등기했죠. 이 사람만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고 주된 사무소는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증을 게시한다라고 해요. 오늘 배울 수 있지만 여기는 분사무소는 지점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책임자라 부르고 여기는 설치 신고한다라고 하고 여기는 신고 확인서를 게시한다 이렇게 해요. 법인도 어디만 등록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주된 사무소만 두고 등록합니다. 그럼 여기 대표자는 누구이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에서 공인중개사 일컷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제외하고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일컷.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불문하고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 일컷 할 때는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그럼 여기도 분사무소에도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주된 사무소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듯이 책임자는 누구일까? 대표자가 실무교육 받듯이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듯이 여기도 사무소 확보할 것. 그죠? 그래서 법인 넣으면 개념을 법인 등록기준에서 개념을 두 가지 익히시라 그 말은 법인은 뭘 둘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주된 사무소가 창원시 성산구에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어디를 못 두는가? 성산구처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못 둡니다. 그 전주에 만약에 전국에 200개의 시군구가 있다면 주된 사무소가 성산구에 있다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어디 빼고 성산구인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빼고 나머지 199개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한 개의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안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법대로 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 둘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서 영업망은 분사무소를 지역별로 한 개씩 둘 수 있으니까 영업망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하죠. 그런데 업무는 몇 조만? 법인이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까? 그러면 비교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이죠. 법인이 아니면 뭘 둘 수 없는데 분사무소는 둘 수 없지만 가게는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한 개만 두고 영업해야 하는데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하고 더 할 수 있다. 다만 부칙은 무자격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이죠.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차등은 받는다. 경공매물은 할 수 없다. 그걸 오늘 배우신다고. 그래서 법인 개념 나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회사이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둘 수 있구나. 반면에 업무는 몇 조로 제한한다? 14조. 이게 두 문제짜리야. 법인은. 됐어요? 대충 이런 내용을 했다. 그죠? 일찍 오시면 17페이지 용어의 정의하고 그 다음 1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용어 정의하고 지금 67페이지 등록 기준을 꼭 읽으셔야 돼. 됐죠? 그래서 78페이지 종별 변경 있나요? 종별 변경. 종별 변경은 어디 가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시는가? 거기 74페이지 가보세요. 종별 변경 78페이지에 74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74페이지 가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보니까 사진 붙이는 난이 있죠. 그럼 등록 신청할 때 뭘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한다 그 말이고 등록증 안에 기재사항 보니까 둘째 칸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있나요? 74페이지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밑줄하시고 등록증 상에 종별은 몇 사람이 있다? 3사람이 있어요. 부칙 체크하셔야죠. 부칙은 등록 신청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 받은 부칙도 등록관청이 자격시험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자 명단 소장 명단이 다 가져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등록증을 내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등록증상의 종별이 몇 사람이요? 3사람이죠. 그러면 각자 중개사무소 하고 있는 증마다 자기의 종별 표시가 돼 있죠. 그 종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시작했다가 한 3년 5년 지나면 느껴집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토지 같은 게 중개가 잘 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으로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종별을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법인살이었다가 영업이 안 되면 법인 접고 해산시키고 공인중개사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별 변경은 할 수 있는데 부칙도 종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칙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일단 뭐는 따야 되고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으로 종별 변경 가능해요. 그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부칙도 종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종별 변경 나오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종별 표시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별 변경할 때는 뭐는 반드시 반납하라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78페이지에 종별 변경 74페이지 적으셨죠? 땡땡 하시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종전 등록증 종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나면 공통이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 절차가 쭉 나왔고 오늘 진도가 81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이제 복습을 너무 길게 했다. 그죠? 자 이제 등록 제도를 배우셨고 보충에서 나오는 것이 밑에 등록의 효력 상실 타이틀 밑줄 해보세요. 빨간 글씨에 81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맨 밑에 하단에 등록의 효력 상실이 있죠. 자 등록을 한 자가 누구인데 등록을 한 자가 누구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11, 12월 달 5주 강의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건 짤막짤막하게 3시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 지금 1, 2월 달에 기본서 과정 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기초 내용을 용어를 탁탁탁 짚어서 대답이 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11, 12월 강의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되시고 등록을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누군데요?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인사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인사를 중개업을 하다가 그 등록이 상실되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등록이 없어졌다 그 말 아니야? 더 이상 누가 아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 상실 땡땡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적으시라고. 등록의 효력 상실됐단 말은 같은 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1번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오늘 제가 죽었어요. 저는 현재 소장입니다. 등록증 걸려 있어요. 죽으면 등록은 남아있겠나요? 등록은 소멸되겠나요? 그 등록은 그 사람 요건을 갖춘 그 사람에게 부여진 요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같이 등록도 소멸돼요. 등록이 남아있다 해버리면 상속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를 원망해야지.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상속되었다가 아버지가 간판할 때 2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있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가 받으면 3대 공인중개사 원조를 하든지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효과이고 그 사람이 소멸되면 법인은 해산이라 합니다. 해산이 시험에 2번 나왔다는 겁니다. 법인 해산이면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이단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해도 아니고 법인의 해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할지역 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인이 해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등록을 놔두겠나요? 등록을 없애버리겠나요? 없애는 처분한다. 그게 등록 취소 처분한다고 나중에. 두 번째 넘겨보시면 폐업 신고 미출하시고 3번에 등록 취소 처분 미출하시고. 자, 폐업 신고는 다음 주 배우실 건데 폐업 신고한다는 말은 휴업하고 폐업을 나중에 구분해서 하는데 휴업은 내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개물을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 문을 닫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문은 닫겠다는 사정에서 휴업을 하겠지만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 이단이다. 등록증까지 걸려있고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폐업 신고한다는 말은 아예 중개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을 철거시켜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하고 폐업은 다른 건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폐업 신고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밑에 등록 취소 처분.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등록관청이 청문을 거쳐서 등록 취소했다. 취소란 말은 앞에 부여한 등록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상실, 소멸된다 하면 사망, 해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이 있다. 그러면 확정해서 익히실 게 폐업 신고 후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누가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데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한다 나오면 누구요? 무등록 중개업이고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하면 더 이상 누가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데 등록 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하여 중개업한다 나오면 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하는 자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그래서 밑에 연결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무등록 중개업 나왔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1번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거기 보여야죠.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말은 더 이상 누가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을 하는 것도 뭐이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2번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다면 옆에 디귿에 등록 취소 처분 후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맞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4번의 제재 및 효력은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 걸린다 그랬죠. 위법하니까 얼마나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니은 체크하시고 판례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가 핵심 단어죠.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니까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는 유효? 거래 계약은 유효. 보수 지급약정은 무효. 그 밑에 디귿 적으시면 디귿 한 칸 비었죠. 디귿 적으시고 거래 계약의 효력은 뭐 유효.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 그걸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있죠. 땡땡 하시고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적으시고.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다릅니다. 이중 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2번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중 소속은 한 사람이 2개 이상 부동산에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예외가 없으니까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경우 허용된다 말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 공인중개사이든지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은 나오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거기 이중 등록 금지부터 보시면 취지에서 나와 있죠. 넘겨보시고. 2번에 이중 등록의 유형이 있죠. 84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없다까지가 끝이고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거기 2번 지문에 보니까 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일 중개사무소에서 이 2번 등록받는 경우뿐만 아니고 쭉 돼 있죠. 중개사무소를 달리했다.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A광역시 B군에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던 자가 다시 B군에서 등록한 경우 뭐예요? 이중 등록. A광역시 B군에 등록하여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C군에서 등록했다. 등록관청 내에서 이중 등록인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바뀌는 등록한 자가 등록 나오면 다 금지다 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중 소속의 함정이 더 많아요.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은 표현이 이중 소속 금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 돼 있는 등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하시고 3번 보니까 이중 소속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말은 등 안에는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누구? 사원, 임원 그 사람을 다 표현할 때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금지사항이 아니고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될 수가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고 사원임원도 될 수가 없다. 등 개념을 익히시라고 등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이 금지되나 중개보조원에게는 허용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재는 나중에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똑같으니까 밑에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는 체크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무 하겠다. 그게 등록증 대여이니까 양도 대여하고 똑같이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래서 넘기시면 86페이지에 OX 지문 있죠. OX 지문에 3번 보세요. 3번. 휴업기간 중 그게 보여야 됩니다. 86페이지 3번 있죠. 휴업기간 중 밑줄 휴업기간 중이어도 누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휴업기간 중에 지가게는 문을 닫았죠.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폐업 신고 후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폐업 신고해버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는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도 돼도 휴업기간 중에는 여전히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그런 게 함정입니다. 3, 4번 묶으시면 되겠네. 3번, 5번은 똑같은 지문이고
됐죠? 넘기시고. 자, 88페이지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있죠? 이게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조금 낯선 지문이 나와요. 금고 이상의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종료, 집행면제,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는 정치인들 뭐 구속한다 이런 말 해서 들어보신 단어인데 시험에서 이제 여기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결격 사유입니다. 일단 거기 테마 3번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있죠. 자 보세요. 요거만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조에서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에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 좀 이따 보시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그러면 제도가 법이 만들어지면 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 12가지에 해당한다는 개념이 뭐인지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빈칸이 있나요 없나요? 1번에 등록 결격 사유 이 있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1.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은 자격이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옆에다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개념이니까 같은 말이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해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사무소를 확보해도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12가지 결격 사유 개념은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고 결격 사유 등자가 붙어 있다. 이 등은 두 번째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번에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 이전 기출문제에서 등록의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없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개념은 중개보조원까지 될 수 없다. 그럼 이걸 줄이면 결국 중개사무소 안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아니야?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줄이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풀면 등록할 수 없다. 소속이 될 수 없다. 보존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우시게 되는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는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2사람.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 5년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12가지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지만 시험장 갈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이게 결격 사유 개념의 원칙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이지 부동산에서 일을 못할 뿐이지 시험장에는 간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못 가는 사람 2사람밖에 없다. 그게 기준 잡혀야 돼.
딱 한 사람 예외는 거기 밑에 교재에서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예외다 그는 말은 종사도 못하고 공인 중에서 될 수 없으면 그게 예외죠. 그 자격 취소 후 몇 년? 자격 취소 후 뜨면 3년이죠. 미경과자,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 결격이다.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될 수도 없고 응시 결격사에 해당되고 그 말을 같은 말로 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좀 이따 보시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그 한 사람만 예외예요. 자격 취소 후 3년 나면 미경과자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풀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원칙은 그 한 개 빼고 12개 중에 한 개 빼고 원칙은 종사는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람만 예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시험에 자격 취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됐어요? 조금 쉬셨다가 89페이지 등록 결격사유 내용 있죠. 쉬었다 하겠습니다.